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복교 강사 각동진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8일 시행한 소방관계복교 공채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소방학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파워포인트 이런 건 잘 못 만듭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정말 고마운 분이 이렇게 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틀에 입히는데 한 과목 하는데 한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나중에 특채학생들 앞에 경량이 이런 거하고 문제는 따로 못 넣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이게. 남들보다 하루 이틀 늦은 김에 저는 이번에 해설 특강을 좀 늦게 한 이유도 이슈가 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슈가 좀 많았었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올해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 이슈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소방학 난이도가 좀 내려갔고 법규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은 김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설 특강을 들을 이유가 거의 없죠. 지금 시험 친 학생들은. 시험 친 학생들은 이미 답이 나왔고 오답 없다고 모든 강사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가답안으로 끝날 것 같은데 굳이 해설 특강을 들을 필요는 없겠죠. 마음만 심란하겠지. 그래서 저는 이걸 찍으면서 올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내년 문제를 어떻게 풀지, 어떻게 공부할지 그걸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방학 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행히 올해는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점수가 좀 잘 나와서 연락도 많이 왔고 합격하는데 이 소방학이나 소방관계법규 때문에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기쁘고 고맙고. 자, 2023년 문제가 되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일단. 근데 작년보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이 올랐습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아니면 잘 배웠던가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과목 수가 줄다 보니까 평균이 올랐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체감 난이도, 어려움, 매우 어려움, 쉬움, 매우 쉬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학에는 여기가 좀 있었거든요. 여기가 제일 많았고, 근데 어려움과 보통이 거의 같다. 매우 어려움도 꽤 많았다. 근데 정말 웃긴 건 여러분 보십시오. 평균이 69점에서 70, 잘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 뺏겨 오다 보니까 내가 홈페이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문제는 작년보다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평균이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걸 보시면서 이야기합시다. 오답률은 적어 놓읍시다. 이따가 2번 장비 문제죠. 그 다음에 5번 서류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 25번, 21번. 1번, 25번, 21번. 1번, 25번, 21번. 2번. 오답률 보십시오. 아까 소방학은요, 50% 조금 넘는 게 한 문제였거든요. 법규는요, 80% 넘었습니다. 2번이. 그러면 서류가 71% 찍었다는 거죠. 찍었다는 거죠. 찍을 때 조금 확률을 높게 해서 찍어야 되는데 어쨌든 찍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번하고 25번, 21번은 50%가 안 되네요. 맞춘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면 이 두 문제 말고는 학생들이 좀 그래도 공부한 친구들은 맞췄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 2번하고 5번은 제가 봤을 땐 100점 방지형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유형별 문항수 한번 봅시다. 소방기본법에서 세 문항이 나왔고요. 화재예방법, 그리고 시설법. 우와! 11문항이 나왔습니다. 끝장났죠? 그 다음 공사법 5문항, 이연물 안전관리법 6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특징을 보면 보통 우리가 4개법이었을 때는 어디서 어렵게 냈냐면 이연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설치 기준 있잖아요. 거기서 어렵게 냈고 이번에 설치 기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훅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다 가르쳐 준 거 나왔습니다. 다 가르쳐 준 거 나왔고요. 그 다음 뭐 예방법하고 요거 새로 생긴 거 다행히 요거는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좀 꼼꼼하게 했죠. 꼼꼼하게 해서 여러분이 쉽게 저는 오히려 이쪽이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공사법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서류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 공사법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기본법 중에 한 문항이 이제 뭐 킬러 문제 뭐 이렇게 하죠. 킬러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백정 방지용 문제였습니다. 백정 방지용 문제. 백정 방지용 문제가 두 문제 있었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틀을 잡아놓으면 그렇게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 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징이 있다면 하재조사법이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이 말이 많았거든요. 제 수업을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하재조사법이 우리 시험 보면서 빠졌습니다. 공채에서. 그래서 하재조사법 할 때 나가! 이랬거든. 근데 선생님 왜 나가라는데? 딴 선생님 들으라는데. 안 들어가! 나가! 이래서 안 듣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다시 공문이 하나 발표가 났는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당시에도 법에는 공문하고 상반되게 하재조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맞냐? 막 질문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들어간다고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를 만들지 말자. 일으키지 말자. 그러면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니까 문제 내기가 이 애매하고 문제 냈다가 처음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 나 안 봤는데. 막 이런 말이 혹시나 나올까봐 그래서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이 문항수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간다면. 그래서 100% 맞지는 않은데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올해 출제 유형별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빨간색을 괜히 했네요, 여러분. 촬영하시는 분, 쪽 PD님 잘 보이게 찍어주십시오. 7문항 보입니까, 혹시? 화면에? 오케이. 상자 문제가 7문항이었습니다. 특제는 9문항. 뭐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수업할 때 뭐 이런 말 하지만 올해는 뭐 어쨌든 많이 맞췄습니다. 아까 소방학 시간 때도 많이 했지만 동영에서 진짜 16번 빼고는 다 다뤘던 문제라서 아마 좀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상자 문제도 진짜 법규는 상자 문제가 완전 키포인트였거든요. 상자 문제의 특징이 뭐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재수 좋아서 이렇게 유추해서 맞출 수는 있는데 나머지 몇 문제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자 문제는 워낙 동영에서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동영할 때 우리 연습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모두 몇 개를 많이 냈거든요. 암기시키려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이 거기에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출제형은 이렇다. 그럼 법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올해 문제는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됐지만 특히 지역적인 문제들 몇 문제 출제 100점을 방지하려고 한 것 같다. 법규 문제는 상자 문제가 포인트.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법규는 매번 강조를 하죠. 법규는요, 뭐? 암기 노트, 필기 노트, 요약 노트, 이런 거 하면 처음엔 좋죠.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문제풀이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법규는 기본수를 들고 다녀. 그래서 문제 틀리면 이 지문 모르겠으면 법 조문 찾아서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자주 찾아보면 어디가 있는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조문을 전체적으로 계속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제도 말 바꾸기 정말 잘하잖아요. 법규는 원래 뭐 말 바꾸기니까 숫자 바꾸고 말 바꾸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포인트에서도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엉뚱하게서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올해는. 오늘 바꾸지 않아요. 어쨌든 그 포인트에서 살짝 벗어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려면 내가 틀렸던 지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기본서를 거꾸로 찾아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반드시 올해 이제 2024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그렇게 하시고, 공부는 똑같습니다. 법규든 뭐든.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말, 학에서 너무 많이 들었고 법규에서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올해 평균이랑 제 동령 평균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이 제 시험에 80점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90점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90점 이상을 항상 맞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70점 맞는 친구들도 있고 60점 맞는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험을 칠 때. 근데 90점 맞는 친구들이 쌤, 다른 모의고사를 쳤는데 50점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흔들리지 마라. 그대로 가면 된다. 잘하고 있다. 믿어라.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잘 치는 학생들은 90점 넘는 친구들은 또 90점 넘고요.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점수 차이 나봤자 진짜 몇 점 차이 안 납니다. 실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점수 차이가 조금 더 나는 거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 난이도가 딱 시험의 난이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누누이 말하지만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50점 나오는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기본이 흔들립니다. 이상한 곳을 쳐다보게 되고요. 근데 정말 웃긴 거 알죠? 자, 장비가 2번 문제였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 장비 문제, 국고보호조 장비 문제를 실제 출제를 했습니다. 남들이 쉽다 하지만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비 문제 그 부분, 요 부분을 정확하게 출제를 했는데 간역을 못 맞추는 거죠. 여기 딱 냈거든. 보기는 한 개 맞췄고 헬리콥터, 내한테 배운 사람도 알 겁니다. 헬리콥터 내가 항상 말하니까. 근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요 안에 묻는 건 더 갔는데. 근데 이런 문제들 말고 이런 문제들을 진짜 50점, 60점 맞히는 분들이 졸라게 많이 냅니다. 혹시나 맞을까 봐. 근데 이걸 많이 보잖아요? 그럼 기본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문제를 내처럼 접근했냐? 접근 안 하신 분이 더 많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법규 그 넓은 책에서 정확하게 간형을 맞춰서 이 문제를 나올 거다 이렇게 맞추기는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뭐 안 중요하다는 거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잡아놓은 상태에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동영 때도 기본적인 문제는 빠뜨리지 않고 제가 항상 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평균이나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내면서 아,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냈거든요. 근데 보통의 강사분들이 어떻게든 그 지엽적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50점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실력 좋은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방학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사나 뭐 학위 따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야 오케이 이 문제 많이 풀면 좋죠.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걸 풀면 오히려 기본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고득점이 잘 안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가 좀 늦게 만든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 2문제 정도가 있었고요. 상자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 자, 여기 아까 했네요. 자, 2번, 5번 서류 100점 방정 문제이다. 2번 문제는 동영에서 다뤘지만 그 많은 장비를 모두 기억하기는 힘들다. 동영에서 다뤘긴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했는 학생은 그걸 제가 냈는데 틀려서 제가 방금 말했잖아. 기본소 다시 거꾸로 보고 그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를 자기가 봐서 맞췄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류는 솔직히 그 못 찍었습니다. 제가 서류는 다른 문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서류는 안 나온 지 한 5년 됐는데 진짜 나올 때 됐다. 그래서 뭐 동의 서류, 제일 많이 나온 게 동의 서류, 관리업 이제 변경 서류 뭐 이런 거 주관식으로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한 데 나왔습니다.
감리 쪽에서 서류가 나왔는데, 그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말도 진짜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오면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멘탈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럴 때는 멘탈 관리, 여기 있네. 서류나 장비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랬죠. 제가 이렇게 남들이 진짜 그런 말 많이 해요. 쌤 문제는 쉽대요. 야, 쉬운 거 풀고 100점 맞으면 더 좋지. 근데 나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거든. 야, 내가 가르쳐 주지 않은 거 나오잖아? 졸라 어렵게 공부한 친구들도 그 문제 몰라.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몰라. 근데 그 문제에 꽂히면 뭐가 안 돌아갑니까? 우리 뇌가 안 돌아갑니다. 그럼 아는 문제도 틀린다.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것만 안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100점 방지용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 멘탈. 컨디션 조절하고 진짜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진짜 컨디션. 올해 시험은 진짜 그걸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났을 겁니다. 시험장에 나왔는데 답 봤는데, 3개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답 보고 기억난 거죠. 그럼 평소에 봤다라는 거거든. 근데 시험장에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그게 컨디션이거든. 근데 이런 문제를 보고 거기에 완전 멘탈이 나가버리면 아는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다. 자, 봅시다. 이제 1번부터. 벌칙은 뭐 저한테 배우면 벌칙 틀리면 큰일 나죠. 가볍게 갑시다. 해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어차피 제가 벌칙 특강도 따로 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뭐 해설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 지원활동, 생활안전 비교하면서 이거는 우리 의무니까 100발 맞죠? 그 다음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00발. 그 다음 원장님 도망가면 100만원 100발. 그 다음에 이거 얼마입니까? 5년 5천만원. 그럼 답은 몇 번? 2번. 자, 2번 갑시다. 100점 방지용 문제. 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 다 암기 못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 하잖아요. 장비 뭐 이런 거 있으면 야, 강사분들 와가지고 다 하라고. 못 맞춥니다. 진짜 못 맞춥니다. 제가 유일하게 하는 거 헬리콥터 3년째 밀고 있었는데 나오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쌤 덕분에 이거 하나는 제끼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 또 어떤 학생 쌤 헬리콥터 5에서 집 지서 맞네. 틀린 거 찾는 건데 어쨌든 이 문제를 냈거든요. 제가 냈는데 저는 이제 헬리콥터 내고 통신설비 쪽을 냈습니다. 통신설비 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구조정이죠. 구조정은 마력이 아니라가 그래서 좀 그때 마력이 아니라서 한 번이라도 언급할 거 이건 톤인데 30톤 이상입니다. 30톤. 그때 한번 언급했으면 맞출 수 있었을 건데 문제를 낸 김에 좀 더 그런 건 근데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한 문제는 내가 냈긴 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학생들이 그래도 맞춘 학생들이 알고 맞춘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거 거꾸로 기본소 제가 그때 내서 틀려서 기본소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일단 이걸 줄여서 3분의 1로 줄여서 답 맞추는데 좀 그게 있었습니다. 퍼센트가 좀 올라가서 답을 맞출 수 있었다. 뭐 그런 말도 듣긴 들었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을 아무리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도 정확하게 이걸 빡 찍어서 그건 진짜 강사들도 운이죠. 제가 냈을 때 만약에 이걸 그때 냈으면 그것도 운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걸 나올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게 나왔으면 전 진짜 막 큰 소리 쳤을 겁니다. 봤지? 이러면서 어쨌든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 3번 갑시다. 3번은 제가 이거 보고 솔직히 웃었습니다. 이거 우리 오답률 그때 90%인가 80% 나왔던 건데 동령하면서 저는 요거 이상 해가지고 틀리게 냈었거든요. 여기 이제 이상 없었을 겁니다.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맨홀 뚜껑 648mm 맞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15cm 그럼 몇 번? 답은 1번. 이런 건 뭐 틀리면 큰일 나는 문제.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4번 조금 까다로운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근데 답은 너무 쉽습니다. 공사법. 자, 1번, 2번은 그냥 버려야죠. 여러분, 소방관계법규에서 저는 이렇게 하죠. 소방관계법규에서 자격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관계법규에서 청장 한 명밖에 없다. 자격증은. 그럼 1번, 2번은 청장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경력 인정 범위는 행안부령입니다. 행안부령. 그러면 답은 거짓말, 거짓말, 취소. 사유죠. 누가? 청장이.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 자체가 길어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좀 그래도 쉽게 답이 4번이 좀 확실히 보였어. 자, 그 다음 5번 갑시다. 5번. 저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게 건축 설계 도면이 아니고 소방시설 설계 도면이거든요. 저도 서류 문제를 몇 문제 내긴 냈는데 그 많은 서류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동영에도 못 냈던 문제입니다. 아까 2번은 솔직히 좀 할 말은 있지만 이거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런 말은 했습니다. 서류가 어디서 나올지 서류가 나올 때가 됐다. 서류가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 서류를 여러분 하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서류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제가 그런 강의 제일 싫어하잖아. 자, 이거 나와 해. 이거 나와 해. 그럼 말로 수업 듣습니까? 수업을 듣는 이유는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가장 효율적인 점수를 받으려고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딴 사람도 모른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앞에서 그런 이야기도 잠깐 하려고 했는데 2024년 시험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가 더 있다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기본부터 커리를 안 빠지고 잘 쫓아온 학생들은 이번에 제 제자들은 점수 다 잘 맞았습니다. 학법규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빠지거나 인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간에 빠지거나 기본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매번 할 때마다 요렇게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 처음엔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 지금은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이건 많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정도의 이야기 했을 때 그걸 잘 따라온 친구들은 점수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모든 선생님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커리를 끝까지 잘 쫓아가면 점수가 잘 나요. 커리를 끝까지 쫓아갔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서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량진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대구 촌놈이. 저 대구 촌놈이잖아요. 대구 촌에서 노량진에서 오라 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학생들 커리를 무조건 끌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 법규는 조금 더 그래야 돼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커리를 잘 끝까지 쫓아갔으면 좋겠다. 어떤 선생님이든. 그래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중간에 대가리 좀 굵어졌다고 이거 혼자 해야지 이러다 보면 뭔가 자꾸 포인트가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자, 6번 갑시다. 6번 너무 쉬운 거. 상주공사장리 3만화재 16층 집보로서 500세대 이상.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3만, 이거 너무 작다, 맞죠? 그 다음 16층 우로소 500세대, 맞죠? 그럼 정답은 2번이겠네? 오케이. 이런 것들은 상자 문제죠? 상자 문제인데,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끝. 자, 그 다음 7번 갑시다. (7번) 7번 어렵습니다. 7번 진짜 어렵습니다. 네. 자, 분리도급의 예상.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맞죠?
군사보안, 재난이 졸라 크게 발생됐어. 그럼 여러분 원래는 공사는 공사업자한테 맡기고 다른 거는 또 다른 거한테 맡겨야 되잖아. 근데 제가 이것도 문화재도 이야기했잖아. 문화재 이게 태풍이 지나가 문화재가 무너졌어. 그러면 문화재를 보고 난다고 야, 이 나무는 어디 거 써야 돼? 500년 된 소나무를 써야 되는데 저 뒤에서 드릴로 드릴 뚫으면서 옥내소화전 막 설치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도급의 예상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르시오. 보기.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답은 좀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원래 핵심 문제를 뽑으려고 하다가 이 문제를 보면서 야, 이제 공부할 때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나머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왔던 것들을 다 나왔는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답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빠르게 찾으셔야 됩니다. 기억, 재난 맞고요. 그 다음에 군사보안 맞죠? 기밀 맞고요. 그 다음에 비상경보설비 이건 암기를 해야 된다. 맞지? 얼마야? 비상경보설비는 3천이 아니라 1천이야. 1천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몰라도 돼. 더 흔들려. 졸라 어려워 이거. 여러분 이거 맞는 말로 같으면 원한 입찰이 아니고 뭐냐 하면요. 대안 입찰입니다. 그리고 일부 입찰이 아니고 일갈 입찰입니다. 일갈. 이걸 말 바꿨다고? 이건 죽으란 소리입니다. 근데 요 지문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을 어떻게 찾냐면 답은 많이 안 틀렸더라고. 여기 없잖아. 지금 7번. 왜 없는 줄 알아요? 이건 쉽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은. 했었던 거고.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도 맞죠? 디귿은 틀렸다. 맞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억, 니은이 들어가고 디귿이 틀렸대. 기억, 니은이 들어가고 디귿은 틀렸대. 그럼 다음 몇 번이야? 2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뒤에 것들은. 와, 특히 비읍은 문화재, 시도지사 아니고 청장이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걸 만약에 더 헷갈리게 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더 헷갈리게 냈으면 이게 오답률 1등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원한 입찰, 일부 입찰. 와, 정말 어렵게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수업 때 다뤘던 지문으로. 그래서 이게 또 그래도 교수님이 내시면서 아마 다 생각해도 냈을 겁니다. 보기를 만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이분은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셨네. 보기 만들어줄 때.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했는 학생들은 맞출 수 있게. 만약에 요거까지 해가 몇 개 밑에 걸로 헷갈리게 하잖아. 이걸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오답률 엄청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이다. 2번. 그래서 이번에 파워포인트 준비하면서 파워포인트 조금 늘었습니다. 남들은 막 디지털 이제 막 칠판 쓰는데 이제 파워포인트 제가 좀 그런 건 좀 늦네요.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 8번 갑시다. 기술자 배치 기준 너무 많이 냈던 문제죠. 지문도 길고 제가 원래 법규 지문 길게 내는 걸로 좀 학생들이 많이 뭐라 했습니다. 근데 조문 제가 그랬잖아. 문제가 오픈되면요. 문제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문 그대로 복사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법규는 조문을 봐야 된다. 조문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 기술자 배치 기준. 물분무. 아마 이분도 그걸 생각했을 거야. 감리자 지정하고. 감리는 고급이잖아. 근데 기술자는 뭡니까? 중급이거든요. 요거 헷갈리니? 라고 묻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던 게 감리 먼저 암기하고 기술자 암기해라. 왜? 두 개 헷갈린다. 먼저 한 개 확실히 암기해놓고 넘어가라.
그래서 물분모는 어디 있어? 글씨가 너무 작군요. 초급. 초급이 아니라 중급. 그래서 정답은 4번.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나머지는 다 옳고요. 저는 적어오기는 기술자 배치 기준 다 적어왔는데 지금 솔직히 처음 듣는 학생들한테 기술자 배치 기준 적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거든요. 근데 또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맞췄다는 거라서 또 적는데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9번. 뿌듯했죠? 건설 현장. 제가 건설 현장 강조를 했잖아. 임시 소방 시설 아니면 건설 현장. 왜? 여러분, 불이 건설 현장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채에서 이 임시 소방 시설이 2문제 나왔었고요. 건설 현장이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 난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상자 문제로 해서 내가 무진장 냈거든요. 몇 개로. 이거 넣었죠. 를 제외한 책임자에 대한 건설 현장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 생략하시면 딱 맞는데 건설 현장 작업자에 대한 이렇게 들어가야죠. 노란 부분을 지우고. 그래서 정답이 4번. 자, 그 다음에 이분 또 건설 현장이 특수갈물 나오네요. 색깔 너무 쉬운 거. 색깔 나왔죠. 하기연금은 바탕은 붉은색, 백색 문자 맞고요. 그 다음에 한 변에게 0.3, 0.6 직사각형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색깔 거꾸로죠. 특수갈물 표지의 바탕은 백색. 백색일 때 글씨는 뭐가 잘 보인다 했지? 검은색.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제주소 게시판하고 그거 하면서 내가 같이 가르쳐줬잖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거 제가 옛날에 동영 내면서 여기서 말 바꾸기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4번. 뭐 냈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 이거를 단위 질량당 부피해서 틀리게 낸 적도 있는데 뭐 그거는 안 내셨더라고. 어쨌든 다 다뤘던 지문이라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11번 갑시다. 자, 11번 같은 경우도 뭡니까?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것도 뭐 다 다뤘던 거죠. 다 다뤘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 왜? 연면적 5천. 5천이죠. 자, 기본은 원래 얼마입니까? 연면적 15,000입니다. 맞죠? 15,000이면 해야 되는데 15,000이는 안 되고 5,000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냉동 냉장 창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5,000 여기는 2만이니까 넘어가고 맞죠? 여기도 3만이니까 넘어가잖아. 그러면 5,000 요거 두 개네. 냉동 냉장 창고. 지하는 층수가 2개 이상. 지상은 몇 개? 11층 이상. 그래서 정답 4번. 뭐 암기죠. 이런 것들은. 또 학생들이 잘 맞춰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 12번. 와,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는 걸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느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골라라 그랬잖아. 저도 이렇게 낸 적 있거든요. 제가 보통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기억, 니은, 니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나는 보통 4개 다 하는데 이분도 내하고 심리가 똑같더라고요. 4개 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 거는 이 안에서 말을 안 바꾸는 거. 그리고 지금 공채잖아. 특채가 아니라. 공채에 이 범위, 예방진단의 범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묻는 거거든요. 잘 안 냈던 파트예요. 올해야 뭐 특채 같이 하니까 했다마는 어쨌든 잘 안 나온 파트인데, 그리고 올해 특징은 나중에 특채 때 이야기하겠지만
특제 40문제, 공채가 25문제인데 이 25문제 그대로 특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공채도 특채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공채 학생들도 공부를 좀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위는 뭐 그렇게 안 넓어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공부했냐 안 했냐. 근데 다들 잘 맞춰줘서 저는 너무 고마운데 어쨌든 없다는 게 학생들 전체가 공부를 좀 많이 잘했다는, 열심히 했다는 거. 이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설명할 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 13번 갑시다.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굳이 이렇게 길게 낼 필요 없는데 맞지? 자, 관로 안에 들어갈 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하면 본부장 서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며칠? 14일. 이거는 뭐 14일하고 30일 헷갈리지만 않으면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 소방안전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되죠. 그래서 14, 30이면 정답은 1번.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14번. 14번. 이것도 뭐 다 풀어봤던 건데 강문집종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강문집종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말이야 싶겠죠. 나누기 4.6 실자로 끝나는 말은 1.9로 나눈다. 실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강당 한 개 4.6 나누면 100이 되나? 그 다음에 여기 57에다가 1.9로 나누면 얼마더라? 제가 계산 다 해놨는데 30이 됩니다. 근데 10개잖아? 그러면 300이 되고 수영이는 맞죠? 그 다음 이것도 실이니까 38 나누기 1.9는 얼마가 되냐? 20이 되죠. 그러면 더하면 100, 320, 420. 정답은 3번. 좀 교수님이 내실 때 그래도 조금 어렵게 내보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요거 암기법만 알면 끝나는 건데 어쨌든 법규에서 계산 문제 법규에서 계산 소방에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오더니 법규에서 한 문제를 추가해버리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갑시다. 15번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자 문제가 제가 스프링클러 상자 문제만 한 3-4번은 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라도 헷갈리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뭡니까? 기복이 5천.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기복이 5천. 교연합 100.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간이 스프링클러에 나오죠. 숙박은 얼마입니까? 600. 영화관 영화 1000. 이분 내가 낸 거하고 똑같이 냈습니다. 저도 이거 내가 샀거든요. 지무 얼마입니까? 500이죠. 4 안 들어갑니다. 무대부가 지무사 들어가는 거고 지무사 300. 네, 여기는 1000이니까 맞죠. 그래서 틀린 게 뭐였습니까? 이게 틀렸죠. 그럼 정답이 2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헷갈리면 요것도 헷갈리면 조금 헷갈리긴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제가 키포인트 문제를 이 문제도 잡긴 잡았는데 왜냐면 오답률은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다는 소리입니다. 요런 문제들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규를 공부할 때는 앞으로는 좀 정확한 공부 요런 게 중요하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다 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갑시다.
아, 이 문제 보고 좀 허탈했죠. 정말 동의대상물 주구장창 내가지고 암기 다 시켰는데 너무 동의대상물이죠.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받는 건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본부장, 서장한테 받습니다. 본부장, 서장한테 동의. 노이자, 수령, 주차장은 200. 노이자 100. 끝. 나머지도 지문 너무 쉽고 생각보다 새로운 것에 많이 안 건드렸습니다. 소방학 하재 안전 기준 개정된 거 하나도 안 나왔고요. 최근 개정된 것들은 웬만하면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안 건들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건드려도 되는 건데 지문만 길고 문제는 너무 쉬웠다. 자, 그 다음 17번 갑시다. 17번도 너무 쉬워서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중앙 소방시설 공사자가 들어가면 중앙, 빠지면 지방. 그래서 정답 2번.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1초 문제죠. 1초 문제입니다. 고민도 하실 필요 없는 문제. 자, 그 다음 18번 갑시다. 18번.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저도 밑줄 꺼서 뭐 학생들한테 문제는 했다마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자, 전문입니다. 일반이 아니고 전문의 보조 인력은 몇 번? 4번입니다. 초급, 죄송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각 2명 이상. 이게 보조 인력이다. 이런 거 처음에 암기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도 잘 하셨더라고요. 학생들이. 오히려 마지막 동령 때 제가 기출이 이게 없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동령으로 빼가지고 테마별로 좀 꼼꼼하게 수업하면서 했던 게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원별로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이렇게 같이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그렇게 잘 했는 것 같다. 그냥 몇 문제 뽑아서 동령으로 몇 문제 섞었으면 내가 이 문제를 안 볼 수도 있었을 거다. 근데 좀 꼼꼼하게 보자라고 하면서 같이 나갔더니, 그리고 또 요 파트에서 부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예방하고 시설법에서. 한가도 봤지만.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 4번이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단순 암기입니다. 인력이 누가 필요한데 뭐 전문하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게 이해고, 그 다음은 몇 명 들어가야 되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19번. 19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답이 너무 쉬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했던 동령의 가태료 부과 기준의 내용이랑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경사유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일부러 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새끼가 여기 보십시오. 고의. 그러면 가중처벌해야죠. 일부러 그랬다는데.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강경사유로 경미한 위반사항, 유도 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죠. 그래, 일시적. 경미한 위반사항. 경미한 위반사항 2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반경에 미치지 못하잖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관리업 등에 모범적으로 읽어보면 국어적으로 좀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야? 사소한 부의죄가 아닌 고의래. 이거는 앞으로 이 부분도 낼 수 있다. 한번 봐봐. 요렇게 해서 이어지는 기출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던져주고. 그래서 처음에 풀 때는 정말 그냥 쉽게 풀었을 겁니다. 너무 쉽게. 우리 1번도 풀었고. 그 다음 21번이네. 오답률. 자, 그 다음 20번 봅시다. 공통기준. 이것도 제가 문제 냈는데. 옳은 거. 인류, 무알가, 금수성 물질이니까 물과 폐해야 된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맞죠?
그 다음에 이류. 자연 발화성하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금수성이 있네. 그럼 뭐야? 삼류죠. 자, 그 다음에 철근마 나왔다. 철근마. 몇 류입니까? 철근마 2류잖아요. 그 다음에 1번하고 지문은 비슷한데 접촉, 혼합, 분해 피해야 된다. 이건 몇 류일까요? 6류겠죠. 그럼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21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 문제를 왜 저는 혼재하면서 이렇게 많이 냈었거든요. 맨유이어 문제 안 가르쳐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지정수량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에반규정. 에반규정의 작성은 관계인에서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반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특정 제조소 등은 10 제일 100, 150, 200 있죠. 동그라미 두 개니까 옥외, 옥내, 옥외 탱크, 옥외땡 맞죠?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이송 취급소. 이건 없고 그러면 제조소 몇 배입니까? 10배야 되고 그 다음 옥외 저장소 100배 이상이야 되고 옥내 저장소 150배 이상이야 되고 옥외 탱크 저장소 200배 이상이야 되죠. 그 다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지정수량을 알아야 되겠죠. 지정수량. 알코올은 400. 유황적백. 뉴질셉. 자, 경유 1000이잖아. 그럼 동그라미 3개, 몇 배? 150배. 그럼 200배. 요렇게 하는 거죠. 문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잘 만든 것 같죠. 알고도 틀린 친구들도 조금 있긴 있을 겁니다. 여기 있잖아, 여기. 자, 그 다음 22번 옥외 저장소.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22번 어쩌고 저쩌고 됐고 옥외 저장소 아닙니까? 핵심은 옥외 저장소 하면 저는 이렇게 가르쳤죠. 인화성이나 인화점이 낮은 건 0도 이상. 1류 없고 2류 뭡니까? 유황이랑 인화성 고체. 인화성이니까 0도 이상일 거고. 맞죠? 그 다음에 4류. 특수인화물 빼고. 근데 일석이류는 인화점이 나니까 0도 이상일 거고. 그 다음 몇 류? 6류. 이렇게 적어 놓으면 답은 너무 쉽잖아요. 1번 빡 그냥 끝. 옥외 저장소도 제가 나올 것 같아가 몇 년 동안 진짜 많이 냈거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유공지가 지금 4년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가 제일 쉬웠습니다. 설치 기준 한 문제 나왔네. 이게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나온지도 몰랐네. 제일 쉬운, 원래 제일 쉬운 게 두 가지입니다. 제조소랑 옥외땡. 요 보유공지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서도 제조소가 더 쉽거든요. 제조소가 나왔습니다. 10배 이하는 3m, 10배 초과는 5m, 10배 초과 20배니까 5m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보유공지에서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건데 쉽게 나왔다. 그래서 보유공지 보라고 했는데 아예 안 본 친구들은 후회했을 거고 그래도 좀 나온 것들은 좀 봤으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요 두 개는 꼭 보고 가라 했거든. 아무튼 고안에서 나왔네요. 그 다음에 24번. 이것도 좀
잘 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암기하기 싫어서 문제 주구장창 냈거든. 끝내는 암기를 하더라고. 한 번 틀릴 때는 에이 이러면서 두 번 틀리니까 그래 좀 볼까? 세 번 틀리니까 보자. 제가 한 세네 번 냈거든. 세네 번 내니까 학생들이 하더라. 역시 반복의 힘이다. 반복의 힘이다. 자, 1번 1000리터가 아니고 2000. 2000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얼마입니까? 1400이죠. 1400. 그 다음 3번 맞고 4번은 3000이죠. 정답은 3번. 그 다음 25번. 25번도 좀 뿌듯합니다. 근데 나 많이 냈는데 이거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근데 요게 어렵다는 학생들도 있다. 이거 진짜 쉬운 건데 맞죠? 고체, 액체, 알키랄륨은 액체인데 90 이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1번 넘어가시고 운반할 때 맞죠? 적재 방법 할 때 저는 이것까지 가르쳤는데 그거 알키랄륨 같은 경우는 불활성 기체 치환해야 되고 그것까지 했었는데 그냥 이온물 쪽에서 여기 몇 번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고체는 95% 맞죠? 그 다음 액체는 98% 맞죠? 근데 알키랄륨은 액체잖아. 액체는 원래 98%인데 95%가 아니라 90% 이하로 수납해야 된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쉽게 맞췄을 겁니다. 그 다음 55도의 온도에서 몇 프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 필기하면서 가르쳐 줬던 거 아닙니까, 이거? 적재할 때 주의사항하고 같이.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셨으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아닌데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정답은 4번.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맞죠? 왜냐하면 이게 답이 됐잖아. 알키랄륨은 액체인데 예외적으로 이거니까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좀 보자 했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좀 쉽게 찾아갔을 겁니다. 자, 이로써 법규 공채 해설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본다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법규 이미 시험 친 건 어쩔 수 없고요. 소방학 똑같은 말씀 해드릴게요. 잘 친 사람은 체력 부상 없이 잘 끝까지 잘 준비하시고 올해 이제 체력하고 면접에 변화가 많으니까 그 주의하시면서 꼭 잘 보시고요. 집단 면접 없어지는 거, 체력 올라간 거, 점수 올라간 거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자,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공채를 하니까 공채 같은 경우는 가산점 필수입니다. 무조건 가산점 없이 합격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마지막에 가산점이 더해지기 때문에. 가산점 무조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하시고. 자, 그러면 내가 공부를 이제 시험을 치고 좋은 결과 좀 애매하신 분들은 지금 체력 단일 거고, 점수가 좀 잘 안 나온 친구들 있죠.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 2점 차 하시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또 하면 되죠. 근데 내가 60점, 70점, 지금 커트라인이 거의 90점인데 60점, 70점을 맞았어.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네 1년을 돌아봐라. 작년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것처럼 똑같이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시간만 아깝잖니. 우리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1년에 2번, 3번 시험이 있다면 그래 해봐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 1년을 또 날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10년을 공부해도 합격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진짜 확실하게 공부할 자신이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십시오. 그건 저의 책임이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을 줘야 되겠죠. 믿음을 줘야지 잘 따라오겠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2024년에 또 고득점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고 해설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